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한 기간보다 결혼 기간이 더 짧았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이혼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신우가 둘이나 있었는데 한 명은 손버릇이 안 좋았고 또 한 명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건 신우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 해당이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가족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했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에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생충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잘 되는 쇼핑몰은 또 대박을 치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쇼핑몰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문도 들어왔고 포장해서 택배도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해서 바로 망했어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니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사업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긴 했지만 옷에 대한 미련을 버리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인지 이번엔 가구도 정말 달랐는데요. 마침 집 근처에 싸게 나온 매장이 있어서 계약 후 그곳을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질 좋고 스타일 좋은 옷들을 매장에 쌓아두고 팔기 시작했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바로바로 택배로 보냈는데 조금씩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매장을 꾸몄고 쇼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손님 중에서는 직접 옷을 보고 사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셨고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달 매출이 평소보다 10배나 뛰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달 이러면 좋겠지만 비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없는 달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은 꾸준히 나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나가는 비용 다 빼고도 돈이 남자 적금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옷장사를 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자 연애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을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알뜰한 구석이 참 좋았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걸 싫어한다고 했던 남편은 그럼에도 저와의 기념일은 잘 챙겼습니다. 제 생일은 물론 만난 지 1주년을 챙기기도 했죠. 엄청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준 적은 없지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느꼈기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연애 시절 데이트를 할 때면 제가 밥을 사기도 하고 영화표를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남편이 커피를 샀고 반대로 남편이 돈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알뜰하다고 생각했던 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장은 잘 봤어? 자기가 말한 대로 샀는데 한번 봐봐. 남편이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봐온다고 해서 필요한 걸 부탁했는데 제품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장을 봐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닌데? 아까 톡으로 제품 이름까지 정확히 보냈잖아. 아, 그 요거트가 제일 싸길래 그냥 샀어. 어차피 맛은 똑같잖아. 맛이 비슷하면 가격이 더 싼 제품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만 보고 산 제품은 남편도 입에 대질 않으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을 본 날은 제가 다시 마트에 가야 했죠. 그러면 돈은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남편 혼자 마트에 가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남편은 먹거리를 사는 것 외에도 싼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가격이 싼 제품을 자주 주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거의 매일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남편이 주문한 제품이었는데 뜯어보면 버릴 게 반 이상이었습니다. 자기야,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야. 다 해서 5만 원도 안 썼어. 그래, 알았는데 뭘 샀냐고. 이건 신발 받침대고 이거는 자동 휴지통. 엄청 좋지? 배터리 넣으면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입구가 열린대. 안 되는데? 어라? 아휴,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써 있었는데. 남편이 싸다고 해서 산 제품은 멀쩡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재활용 버리는 날에 한 번에 다 갖다 버렸는데 남편은 그게 또 아깝다며 버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작은 방에 하나씩 넣어두면서 쌓이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말해봤자 잔소리여서 몰래 조금씩 버려야 했습니다. 이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라 아직 신혼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컸기에 싸우기보다는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작게 반찬 가게를 하시며 소소하게 돈을 벌고 계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정도 손맛이면 식당을 하나 차리면 어떻겠냐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는 백반집을 오픈하셨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 집에서 쉬고 계셨던 아빠도 같이 식당 일을 도우셨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엄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가면 항상 맛있다며 저녁까지 밥을 먹고 올 때가 많았어요. 장모님,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네요. 그런가? 좀 싸줄까? 아유, 그럼 좋죠. 그래,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 내가 음식도 넉넉하게 싸줄게. 네, 장모님. 엄마의 식당은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식사 때가 되면 손님들로 식당이 꽉 차곤 했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말도 마.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쉬지를 못해. 이도 참, 손님 없어서 노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조용히 너 일 쉴 때 나와서 알바 좀 할래? 장인어른, 제가 할게요. 자네가? 네. 시급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많이 줘야지. 우리 사위가 일해준다는데. 저는 이때 농담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은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아까 장인어른이 정확히 돈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얼마나 주시려나? 무슨 돈? 아까 시급 말이야. 내가 식당 가서 알바하면 돈 주신다고 했잖아. 최저시급보다는 더 많이 주시겠지? 여보, 그냥 해본 말 아니었어? 바쁠 때 그냥 도울 수도 있지 돈 받으려고 했어? 서영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남편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혼을 후회하게 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죠. 남편에게는 신우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신우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지만 미혼으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신우는 백수에 곧 결혼 예정이었는데 툭하면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듣기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거리가 좀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신우가 약속이 있다면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새언니, 잘 지냈어요? 아, 네. 오빠는요? 오늘 야근이라 좀 늦는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저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갈게요. 그래도 되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내일 저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거든요. 집에서 나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요. 여기서 차로 20분이면 가니까 오늘 하루만 잘게요. 괜찮죠? 이날 둘째 신우는 마음대로 집에 와서는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러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자고 내일 볼일 보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깊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싶어 나가봤는데 둘째 신우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아직 안 잤어요? 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서요. 이것만 보고 잘게요. 그런데 대충 둘러봐도 주변이 지저분했습니다. 분명 자기 전에 깨끗하게 치웠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피곤해서 둘째 신우의 말만 듣고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들어와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신경질이 났습니다. 주말이라 늦잠을 좀 잤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 8시 반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걸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TV는 켜진 채로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음료수도 먹다 흘렸는지 얼리고 크게 보였는데 당장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먹다 보면 흘릴 수도 있는 거지만 애도 아니고 어떻게 어지른 걸 하나도 치우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와 사이가 멀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중이라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서 얼굴 볼 일도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일하느라 바쁠 테니까 내가 용건만 간단히 얘기할게. 무슨 일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너 결혼식 때 보니까 친구들 많아 보이는데 아직도 연락하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그래? 그럼 그 친구들 좀 우리 혜민이 결혼식 때 불러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제 친구들을 둘째 신우 결혼식 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 친구보다 제 친구들이 더 많아서 사진도 2번에 나눠서 찍을 정도였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기 딸 결혼할 때 친구들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밥은 먹고 가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일단 물어보기라도 해봐. 혹시 알아? 좋다고 할지. 주말에 공짜로 뷔페 먹고 가는 건데 다 좋다고 할걸? 어머님, 차라리 하객알바를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것도 있어? 네, 인원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난 잘 모르니까 네가 그럼 우리 혜민이랑 통화해 볼래?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순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하객으로 제 친구들을 부르라니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바로 둘째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싫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아, 언니, 그건 싫어요.
아니, 왜요? 제 친구들이나 하객 알바나 아가씨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암튼 언니, 저 싫으니까 언니가 친구들 좀 불러봐요. 네? 저 그리고 지금 밖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저 언니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둘째 신우는 저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쁜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어머님과 둘째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장에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여서 한창 바쁘게 일했는데 핸드폰을 보니 어머님하고 둘째 신우, 거기다 남편까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는데 소영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엄마 화났어. 왜? 네가 내 동생 결혼식 때 친구들 못 데려온다고 했다며? 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랬어? 지금 빨리 전화 드려 엄마한테. 나 일해야 하니까 끊는다. 그렇게 남편과 전화를 끊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내셨습니다. 아니, 너 지금 이 시애미 놀리냐? 네? 네가 말한 하객 알바 그거 돈도 주고 밥도 먹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겠죠. 뭐? 그렇겠죠? 아니, 그럼 우리가 손해지. 밥이야 먹게 해줄 수는 있는데 무슨 돈까지 주냐? 어머님, 그러니까 하객 알바죠.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아, 시끄럽고 난 그런 거 못한다. 우리 혜민이도 하객 알바는 싫대. 그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는 곳이 많아서 다 티가 난대.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네 친구들 데려와.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조로 무조건 데려와라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부탁을 하셔도 이건 제 마음대로 알겠다고 할 문제도 아니었고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축의금 안 내도 되고 뷔페는 먹게 해준다는 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황금 같은 주말에 공짜로 밥 먹게 해준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축의금은 당연히 안 내야 하고 교통비에 식사 대접 그리고 하객 알바비까지 준다고 해도 올까 말까한 일인데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냐? 네. 참나. 그래, 잘 알았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저에게 화를 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둘째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라며 제 탓을 했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싸워서 결혼식에 올 친구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 달 뒤 둘째 신우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사진을 찍을 때 보니 친구들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둘째 신우는 물론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신우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더는 신경 쓸 일이 없겠지 싶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신우가 문제였습니다. 첫째 신우는 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결혼도 안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저희 집 근처라면서 툭 하면 집에 와서 자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형님 말이야.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가? 지난주에도 이틀이나 집에 와서 출퇴근하고 뭐가 너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우리 집에서 회사가 더 가까운 걸 어떡해? 그럼 그동안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데? 그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출퇴근했지. 그런데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래?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돕자 좀. 남편은 왜 가족끼리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이제 결혼이 1년 지났을 때라 한참 신혼인데 미리 얘기를 하고 의견 조율이라도 한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잠만 자고 갔기 때문이었죠. 제가 짜증이 났던 건 첫째 신우는 출퇴근 때문은 물론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도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날이나 당일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신우의 연락을 받고는 여보, 지금 누나 온대. 뭐? 갑자기? 무슨 갑자기야. 올 수도 있는 거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청소도 하고 이불도 챙겨야 하는데.
사실 신우가 신혼집에 자주 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지만 매일도 아니고 가끔이니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횟수가 늘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날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와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너무 당연하듯 있다가 가니까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형님이 툭 하면 연락도 없이 와서 자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게 뭐 어때서 누난데. 당신한테는 누나지만 나한테는 형님이고 어려워 불편하고. 그럼 오지 말라고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친정 식구가 형님처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신은 좋겠어? 어쩌다 한 번은 당신도 이해하겠지. 그런데 형님 보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잖아. 남편은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첫째 신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고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다 보니 남편과 싸울 일도 줄었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둘째 신우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네, 아가씨, 잘 지냈어요? 네, 뭐. 그런데 요즘 바빠요? 저 옷 구경하러 가도 되나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매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와도 얼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언니가 매장에 있는 날 연락 줄래요? 네, 그럴게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매장으로 옷 구경을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우와는 결혼식 때 하객 문제로 사이가 좀 껄끄러웠는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길래 안 좋은 감정은 다 풀렸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에 있는 날을 따로 문자로 보냈는데도 한동안 둘째 신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오겠지 하고 말았는데 며칠 뒤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이혜민 씨라고 아세요? 이혜민? 아, 둘째 신우인데 왜? 어저께 왔다 갔어요. 사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서. 연락 주고 온다고 했는데 혼자 왔어? 아니요, 키 큰 여성분하고 같이 왔는데 두 분이 좀 닮았더라고요. 순간 신우 둘이 같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컷 옷 구경을 하다가 매장 직원한테 보험 있냐고 묻더랍니다. 보험? 네, 여기 명함이요. 이게 뭐야? 명함에는 둘째 신우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험사 직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하고 따로 일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명함 주면서 보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던데요.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둘째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언니? 아가씨, 저희 매장 다녀갔다고 하던데 왜 전화 안 했어요? 혹시 연락하고 가면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아, 그런데 이 명함은 뭐예요? 저희 직원이 보여주던데? 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어요. 보험이요. 보험이요? 네, 이게 잘만 하면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혹시 언니 보험은 몇 개 있어요? 저 괜찮은 상품 여러 개 있는데. 아가씨, 저 보험이 있어서 추가로 가입할 계획 없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혹시 언니 주변에 보험 들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정말이지. 둘째 신우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얼굴 볼 일은 많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험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또다시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이날 퇴근 후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이미 보험을 하나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마음대로 가입했어? 보험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갱신도 안 되고 쭉 보장되고. 당신 이미 보험 있지 않아? 있긴 하지. 보장 이런 건 다 따져봤어? 내 동생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줬을까? 당신도 이번에 하나 들어줘. 원래 보험료 시작하면 처음에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래.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야 맞지만 보험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한 번 도와주고 끝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건데 가족이라고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잘 따져보고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분께 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생명보험부터 실비 등 필요한 보험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남편과 둘째 신우가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이제 1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집에 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정신이 멀쩡해서 중간 역할을 똑바로 했더라면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잘 살았겠지만 남편도 너무 똑같은 사람이라 저만 지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이렇게 힘든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엄마 식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힘들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였으니까요. 아니 소영아, 지금 바쁠 시간 아니야? 잠깐 거래처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와봤어. 지금 한가하네?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손님 쫙 빠졌어. 아휴, 다리야. 엄마, 다리 아파? 병원 가봐. 아니야, 오늘따라 손님이 좀 많아서 오래 서 있어서 그래. 그런데 점심은 먹었어? 못 먹었어. 어이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밥을 제때 챙겨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엄마랑 같이 먹자.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여길 찾아왔어? 그래. 언제? 한 일주일쯤 됐나? 왜 나한테 바로 전화 안 했어? 너 바쁜데 뭘 그런 걸로 전화를 해. 나도 일하다 보니까 깜빡했지. 그래서 엄마 보험 혹시 들었어? 안 들었어. 엄마도 이미 보험 있는데 뭐하러 또 들어.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아는 사람한테는 들지 말라고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 잘했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뭐라고 해? 아니 아가씨는 여기까지 와서 엄마한테 보험 얘기를 하냐? 진짜 대단하다. 저번엔 우리 매장에 나 없을 때 와서 우리 직원한테도 보험 들라고 했거든. 그랬어? 아는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더 힘든 법인데. 그래도 어떡해. 이미 다 있는 걸 또 들 수도 없고. 난 못한다고 딱 거절했어. 엄마 얼굴도 보고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둘째 신우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사돈관계면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관계인데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험 얘기를 꺼낸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이 결혼이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보기가 짜증나니까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었는데 제가 단번에 이혼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남편과 결혼한 지 2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남편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날은 칼퇴근을 하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죠. 평소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이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어서 그랬는지 저 모르게 식당까지 예약을 했다기에 기분 좋게 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다. 그렇지? 내가 인터넷으로 엄청 검색해서 찾은 곳이야. 가성비 좋다고 하더라. 남편은 이런 기념일에도 여전히 가성비를 따졌지만 그래도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니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남편이 정말 큰맘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켜. 돈 보고 고르지 말고. 정말? 그럼 우리 스테이크 먹자. 좋아. 와인도 한잔 하자. 차 가지고 왔잖아. 오늘 하루는 대리기사 부르지 뭐. 남편은 평소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대리기사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며
술은 절대로 안 마시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식도 맛있네. 별점 높은 이유를 알겠다. 오, 그런데 비싸서 자주는 못 오겠어. 우리 3주년 때 또 오자. 그래. 그리고 꼭 기념일 아니어도 우리 이렇게 좋은 식당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남편은 할 말이 있다고 해놓고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여보, 괜찮으니까 얘기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엊그제 본가 다녀왔어. 그랬어. 그런데 엄마가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시네? 해외로? 어. 그런데 남편이 말한 가족여행은 저를 뺀 여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여행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선뜻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안해. 대신 이번에 여행 다녀와서 우리끼리 또 놀러 가자. 미안하긴. 그런데 언제 가는 거야? 누나가 무슨 패키지 상품을 본 것 같은데 날짜는 곧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사실 저만 빼고 간다고 하니 기분이 별로긴 했지만 같이 가자고 했어도 내키지 않았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결혼 2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매장에 출근 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매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래. 지나는 길에 들렀다. 이 근처에 볼 일 있으세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그런데 너 얘기는 들었니? 우리 여행 가는 거? 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연락이 없어? 무슨 연락이요? 돈 말이다. 어머님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행에 쓸 돈이요. 아니요, 어머님. 그 돈을 왜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춘수가 다 얘기했다며. 저 빼고 해외여행 간다고 한 거요? 그것도 맞고. 우리 여행 가는데 필요한 돈은 너한테 받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경비를 왜 제가 내요? 어머, 얘 좀 봐. 너 말고 사돈한테 받아와. 어머님은 어이없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갑자기 상관도 없는 친정엄마한테 여행 경비에 쓸 돈을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돈네 식당 하는 거 네 돈 들어갔잖아. 그런데요? 결혼하고 그렇게 큰 돈을 친정에 갖다 주는 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참고 이해해 준 거지?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진수 씨 만나기 전에 이미 모아둔 돈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썼잖아.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 가진 재산을 서로 합쳐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사돈이 식당 차리는데 네가 돈 보탠다는 말 듣고 반대했던 거다. 그 돈 안 썼으면 너희 재산 됐을 거 아니냐. 결혼 전에는 네 돈이었을지 몰라도 결혼했으니 부부 돈이지. 그래도 내가 양보 많이 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했고 그 덕에 지금 사돈네 식당 잘 되고 있으니 결국 우리 덕 아니야? 어머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억지라니? 어쨌든 너랑 우리 아들 돈이니까 그 돈으로 식당 잘 되면은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가 식당을 차리는데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모아놓으신 돈으로 해결하셨고 저는 조금 보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댁에서 크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하고 같이 모은 돈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 못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기분 좋게 그러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고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어요. 이날 저는 어머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마침 매장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고 저도 일 때문에 바빠서 어머님은 그냥 돌아갔는데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까지 똑같이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여보, 내가 톡 보낸 거 못 받았어? 무슨? 누나가 여행 상품 결정했다고 결제하면 된다고 하던데 출발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결제하래. 남편도 낮에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기가 막혔죠. 나는 여행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돈을 내? 아니, 당신이 내라는 게 아니라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 장모님 식당도 잘 되는데 그거 다 우리 덕이잖아. 우리? 그래. 당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한테 돈 드린 거 생각 안 나? 남편도 어머님처럼 이상한 놀이를 펼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돈을 잘 벌고 계시니 아마 얘기하면 바로 돈을 주실 거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결제해 줄 수 있어? 나 좀 씻고 나서 자기 전에 해도 되지? 그래, 알았어. 오늘 안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족들 영문 이름하고 정보까지 다 보내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 저는 욕실에 들어가서 남편이 보냈다는 톡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대만 여행이었고 패키지 상품이더라고요. 3박 4일 여정에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시모와 남편, 신우 둘까지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출발일을 클릭해보니 가장 빠른 출발 날짜가 일주일 뒤였는데 그날로 예약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다른 날짜도 많았는데 빨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여행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결제했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더니 다들 여행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남편을 배웅하며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간 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제가 여행 상품을 결제한 카드는 제 카드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죠. 결혼 초 남편이 가족 카드를 하나 발급했다면서 저에게 쓰라고 줬는데 사실 남편 카드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걸 알고 준 듯 했습니다. 가족 카드를 쓰면 알림 문자가 저에게 오게 해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최서영! 잘 도착했어? 너 뭐냐 이거? 뭐가? 내 카드 썼냐? 이제 알았어? 아니, 너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쓰라고 준 카드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 누가 이렇게 큰 금액을 쓰라고 했어? 뭐야, 나한테 카드 줄 땐 한도 신경 쓰지 말고 쓰라고 해놓고 말만 그런 거였니? 너 장난해? 아이, 열받아. 너 한국 가서 보자. 내가 가만두나 봐.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할 일을 했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이혼이었기에 일단 집 비밀번호부터 바꿨고 남편의 짐을 대충 싸서는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놨고요. 남편과 살던 집은 제 명의로 된 제가 얻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취업을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일부 제가 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얻었는데 대출금은 남편이 매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조금 내는가 하더니 계속 미루길래 제가 내게 되었죠. 대출금은 연체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며칠 뒤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은 현관 비번이 바뀌어 있으니 아마 못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매장으로 다들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야, 너 뭐야? 빨리 돈 내놔.
돈 내놔! 얘기 들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여행 가서도 맘 편하게 못 놀았어. 친정 가서 돈 받아오랬더니 내 아들이 카드를 써? 저희 엄마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받아와요. 그럼 네가 내면 되겠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각자 번 돈도 부부 돈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어머님 아들 돈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뭐? 그래서 어머님 아들 카드로 긁었어요. 어머님 아들 돈이 제 돈이기도 하니까요. 뭐야? 황당하시죠? 너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이라뇨.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건데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냐? 이혼? 야! 예상 못했니?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이혼당할 줄 몰랐어? 내 건 다 적었으니까 너도 얼른 적어. 도장 찍고. 아니, 가족끼리 돈 좀 나눠 쓰자고 한 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니들 같은 가족을 둔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가족이래? 서영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 나가세요. 그런데 이날 시모는 열이 받았는지 제 옷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게 망하게 만들 거야. 가만 안 둬. 아우, 엄마, 왜 그래요? 이거 안 나? 이 옷들 다 찢어버려. 시모는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장에 걸려있던 옷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손으로 찢기까지 했는데 심지어 제 몸에 손까지 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이 겨우 말리고 경찰까지 부른 뒤에야 시모의 정신 나간 행동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저에게 참으라고 했지만 이제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아 세우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미안해. 카드값은 안 줘도 돼, 어?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낼 이유가 없는 돈이지. 안 그래? 막무가내로 친정 가서 돈 가져오라는 게 제정신으로 할 말이야?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건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옷은 뭐야? 내 카드로 니네 매장에서 긁은 내역도 있던데 그건 뭐냐고? 여행 가기 전에 네 누나랑 동생이 매장에 와서 나보고 옷 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 카드로 긁었지. 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카드 쓰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내가 네 카드 훔쳐서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날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계속 봐달라고 했습니다. 매장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자기 엄마도 봐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루빨리 이혼해서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후 진단서를 끊었고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매장 수리비, 거기다 옷값까지 다 청구했습니다. 매장 CCTV에 명확한 증거가 다 찍혔기 때문에 시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이때 남편은 물론 신우들까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봐달라고 싹싹 빌었는데요. 자기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일어났는데 믿어지시나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신혼이어야 하는데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에 저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할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저는 살던 집도 팔았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이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난동을 피우려고 온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나 일하는 중인데? 알아, 줄 게 있어서 왔어. 뭔데? 이거 받아. 너네 매장에서 내 카드로 샀다는 옷이야. 뭐? 내가 보니까 되게 깨끗하던데 이거 혹시 환불은 안 될까? 전 남편이 가져온 것은 신우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제가 옷을 사준다고 하니
신나게 골라서 가져갔던 옷들이었죠. 그런데 딱 봐도 화장품이 묻어있고 향수 냄새도 진동을 했는데 깨끗하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더라고요. 거기다 구입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환불이라니 저는 딱 잘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 다른 매장에 가서 말해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옷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컷 입고 나서 그것도 구입한 지 한참 지났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그럼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안 돼? 내가 이거 받아서 다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들고 왔어? 중고로 파는 건 되지 않아? 그럼 네가 팔아. 내가 여자 옷을 어떻게 파냐? 그럼 옷 주인한테 직접 파라고 말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누나는 내 전화도 받지도 않고 혜민이는 시댁에서 문제가 있나 봐. 시댁 지인한테 보험가입을 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설명이랑 가입 내역이랑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나랑 상관도 없는 얘기를?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전 남편은 이혼까지 한 마당에 찌질하게 입던 옷이나 들고 와서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돌아갔지만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는지 제가 없는 날에도 매장을 여러 번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전 남편이 또 찾아오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더니 더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 아까 오후 4시쯤 찾아왔었어요. 내가 말한 거 똑바로 전했어? 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다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잘했어. 예전에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서인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전 남편은 정말 매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저는 이혼과 동시에 전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다른 지역으로 매장을 옮겼습니다. 좀 더 넓어지긴 했지만 크게 확장은 아니고 비슷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자 매출은 더 늘어났는데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봅니다. 옷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라 그런지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예쁜 옷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지만 현재 저는 홀가분하게 다시 혼자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갈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